홈팀 베로나는 최근 3-5-2 전형으로 중원 장악을 노리고 있다. 지오바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세컨드볼을 연결하며 팀 공격의 기점을 책임진다. 브라다리치는 좌측 윙백으로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꾸준히 시도하며 활동량으로 상대를 흔든다. 세르다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해 공격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 하지만 전방 마무리 단계에서의 불안정한 결정력은 결국 경기 흐름을 확실히 가져오지 못하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원정팀 유벤투스 3-4-3 전형을 바탕으로 전방 침투를 활용한다. 데이비드는 문전에서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겸비했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일디즈는 개인 돌파와 연계에 강점을 보이나 체력이 떨어질 때 기동력이 확연히 줄어든다. 로카텔리는 수비와 빌드업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지만 주중 일정으로 피로 누적이 뚜렷하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약화되며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경기 초반에는 베로나가 체력 우위를 앞세워 중원 압박과 측면 돌파로 흐름을 가져온다. 그러나 유벤투스는 개개인의 전술 경험과 순간적인 침투로 반격을 시도한다. 브라다리치의 오버래핑과 세르다르의 템포 조율이 살아날 경우 베로나가 찬스를 잡지만 마무리에서 집중력이 흔들린다. 반면 유벤투스는 데이비드와 일디지의 움직임으로 기회를 엮어내지만 후반부 체력 저하가 발목을 잡는다.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체력적 한계와 집중력 저하가 겹치며 공격 전개는 매끄럽지 못하다. 결국 양팀의 강점과 약점이 서로 상쇄되며 경기는 균형 상태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맨유는 최근 경기에서 3백을 활용했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불안정했다. 포메이션 3-4-3 쿠냐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개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마운트는 이선 침투와 활동량은 뛰어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볼 간수가 흔들린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창의적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경기 템포를 바꾼다. 그러나 강한 압박 속에서는 결정적 패스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중앙 탈압박 능력과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면 약점이 크게 노출된다. 원정팀 첼시 최근 경기에서 측면과 중앙을 잇는 대각선 공격 루트가 매끄럽게 작동했다. 포메이션 4-2-3-1 델랍은 문전에서 제공권과 움직임으로 꾸준히 득점을 노린다. 네투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대각선 침투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주앙 페드로는 메잘라처럼 중앙에서 측면으로 파고들며 공격 루트를 확장한다. 이들의 결합은 맨유 3백이 가장 버거워하는 장면을 꾸준히 만든다. 후반 체력적 부담이 적어 날카로운 스피드를 끝까지 유지한다. 맨유는 쿠냐와 브루노를 앞세워 빠른 전환을 노린다. 그러나 압박에 밀리면 빌드업 자체가 무너진다. 첼시는 네토와 주앙 페드로의 침투로 맨유 수비를 집요하게 흔든다. 그래서 델랍이 박스 안에서 마무리 기회를 꾸준히 얻는다. 반면에 맨유는 3백 구조적 한계로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릴 수 있다. 때문에 첼시는 중앙 측면을 오가는 전개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인다.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첼시의 템포 유지가 강점으로 작용한다. 결국 경기 균형은 첼시 쪽으로 기운다. 홈팀 알라베스는 최근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흔들며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해왔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토니 마르티네스는 제공권과 순간적인 슈팅 전환으로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존 구리디는 전방향 시야와 킬패스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압박 전환에서도 빛난다. 안토니오 블랑코는 후방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장시간 압박을 이어가면 체력 소모가 커진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의 날카로움이 조금씩 무뎌지는 약점도 나타난다. 원정팀 세비야 최근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삭 로메로는 빠른 돌파와 박스 안 움직임으로 순간적인 위협을 만든다. 알폰 곤잘레스는 템포 조율과 볼 배급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압박이 거세면 실수가 늘어난다. 바르가스는 전환 속도를 높이지만 후방 커버가 부족해 뒷공간 노출이 잦다. 다만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면서 후반부에는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는 운영으로 균형을 잡는다. 알라베스는 초반부터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간다. 마르티네스와 구리디의 연계가 세비야 뒷공간을 흔들며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든다. 그러나 세비야는 라인을 단단히 유지하며 위기 순간을 차단한다. 전반 이후로는 세비야의 빠른 전환과 로메로의 침투가 반격 기회를 만든다. 그러나 알라베스의 블랑코가 중원에서 커버하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체력 부담이 드러난다. 알라베스는 마무리에서 세밀함을 잃고 세비야는 역습에서 완성도가 부족하다. 결국 양팀은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면서도 마지막 한 방이 부족해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홈팀 비아레알은 최근 홈 경기에서 풀백과 윙포워드에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측면에서 주도권을 노려왔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페페는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공격의 깊이를 더한다. 예레미 피노는 빠른 돌파와 페페와의 2대1 패턴으로 측면 수적 우위를 만들지만 지나친 의존도가 드러난다.
게에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경우 고립된다. 그래서 전체 전개가 한쪽 측면에 치우치며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원정팀 오사수나 최근 경기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흔드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부디미르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 버팀목 역할을 한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순간 전진 패스로 공격 전환을 이끈다. 루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컷신을 통해 변화를 주며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다. 특히 수비 전환 시에도 강한 압박을 이어가며 비아레알의 측면 패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대응력을 갖췄다. 비아레알은 초반부터 페페와 피노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한다. 그러나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오사수나의 커버에 막힌다. 게이가 문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어진다. 오사수나는 오로즈의 패스로 빠른 전환을 전개한다. 부디미르가 제공권으로 세컨드볼을 연결하고 루벤 가르시아가 마무리를 노린다. 그래서 전개가 단조로운 비아레알과 달리 오사수나는 다양한 루트로 압박을 벗겨낸다. 후반으로 갈수록 비아레알은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체력 저하가 겹친다. 결국 날카로운 역습 완성도에서 오사수나가 승부를 가져간다. 홈팀 라이프치히는 최근 경기 흐름에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동시에 구사한다. 오펜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문전 침투로 상대 뒷공간을 흔드는 핵심 무기다. 바카요코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신을 결합해 순간적으로 수비를 붕괴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사비 시몬스는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모두 갖춘 이선의 연결골이다. 특히 세트피스 패턴에서도 완성도가 높아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다채로운 득점 루트를 보유한다.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동시에 유지하며 홈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퀼은 최근 경기에서 3-4-3을 가동하며 전방 압박과 활동량으로 맞선다. 빌턴은 전방에서 압박과 역습 모두에 기여하지만 공격 효율성은 제한적이다. 카민스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힘을 쓰지만 빠른 템포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마르텔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책임지지만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 수비 뒷공간이 쉽게 열린다. 스리백 구조는 측면 공간을 자주 노출시키며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원정 경기에서 강한 전력차를 극복하기엔 전술적 제약이 크다. 라이프치히는 홈에서 점유율을 잡고 전방 압박을 이어간다. 오펜다가 뒷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바카요코가 측면 돌파와 컷신으로 기회를 만든다. 사비 시몬스가 패스 전개와 중거리 슛을 통해 창의성을 더한다. 퀼르는 압박과 제공권으로 버티려 한다. 하지만 전환 속도에서 밀리며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부족이 반복된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라이프치히가 가져갈 흐름이다. 홈팀 후로닝어는 최근 경기 흐름은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스타일이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윌룸손은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볼 전개 능력으로 팀의 흐름을 이어간다. 반 베르에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소화하며 최근 득점 감각이 살아나 위협적인 자원으로 부상했다. 타는 빠른 측면 침투와 크로스로 뒷공간을 공략하며 반 베르엔과의 호흡에서 날카로움이 극대화된다. 특히 홈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커져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텔스타. 최근 경기 흐름은 승격팀의 긴장감이 짙게 묻어나며 흔들림이 많다. 포메이션은 3-4-3을 구사하지만 3백의 완성도가 낮아 간격 유지에서 불안이 드러난다. 해틀리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에서 힘을 보이나 기동력이 떨어져 역습에 취약하다. 브라우는 활동량은 많지만 압박 강도 앞에서는 패스 정확도가 흔들린다. 로세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가져가지만 문전에서 마무리가 세밀하지 못하다. 원정 경기라는 부담감까지 겹치면 경기 운영의 안정감을 찾기 힘들다. 경기 초반 흐로닝어는 윌룸손을 중심으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타가 측면에서 뒷공간을 열어준다. 반 베르에는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보여준다. 텔스타는 3백 간격 유지가 흔들린다. 브라우의 패스 전개는 압박에 막힌다. 해틀리의 제공권은 고립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 심리 부담이 커진다. 결국 3백 붕괴가 승부를 가른다.